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포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글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대체 누구에게 공포인 걸까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신 게 있으신가? 보통은요 수사기관이 두려운 건 범죄자들 아니던가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엊그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 강직한 모습들 국민들이 직접 지켜봐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찌됐건 이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 기대를 가지지 않기가 어려운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달리 유달리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윤석열 청문회.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두려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이 되려면 그럼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그 독재 시절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란 얘기예요? 윤석열 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그 정도였구나.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 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 정부 비판 세력 등을 완전히 파괴하고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이기도 한다. 이거 과잉 해석 같은데.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그 수사에 오르신 분들은 실제로 그 팩스 부수고 찍고 했던 그 온갖 그 폭력, 불법 폭력 저지르셨던 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들이 어기신 상황이면서 이게 윤석열 총장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모든 이 두려운 상황을 다 때려 모아서 다 이게 윤석열 내정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원내대표.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 지난 2년의 문재인 정권은 좁쌀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변하면 큰일 아닌가? 아니 촛불 시민들의 과업을 등에 업은 이 정부인데 2년 동안 갑자기 달라져서 자유한국당이랑 쿵짝쿵짝하면서 국민들 그 염원을 다 저버리고 이랬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변하지 않아야죠 당연히. 근데 변하지 않았다며 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정부 여당을 설득해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 전략을 다각하고 다변화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는 정부 여당하고 설득해서 얘기를 했나? 아니 대화 테이블마다 다 걷어차고 나가신 분들이 무슨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나가서 새끼 뿌리는 것밖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설득해가며 변화하길 바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막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듯 하고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그 보다 더 막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문제를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동성이 앞으로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다라고 하면서 네, 윤 총장 후보의 청문회를 아주 칼을 걸고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저만 해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들이신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 그죠? 김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들 중에 공포라는 표현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범죄자들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게요. 보통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그전에 경찰 아저씨들 지나만 가도 약간 움찔움찔 떠는 건 보통은 죄 지은 사람들일 텐데 뭐 네티즌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에요. 아니 뭐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포사회선언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네티즌은 왜 윤석열에게 뭐 못된 짓 한 적 있냐? 보복이 두려운 거야? 죄 있으면 두려워하고 죄인죄 없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될 거다. 뭘 두려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범죄자들이나 떨지 우리는 대환영이다. 판관 포청천을 임명해도 자유한국당은 무슨 시비를 털어서라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아 추억의 판관 포청천. 네. 그런 분도 어떤 강직하고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도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윤 검사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에서 지명하기 껄끄러울 사람이다. 윤석열 검사를 무서워한다는 건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범죄자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장이 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리라는 선입견 버려라. 그럴 거라고 해서 국민들이 신임하는 게 아니다. 국민 수준 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냐라고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지검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이 그 서슬퍼렇던 시기에도 그때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날아가고 이랬던 그 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는 그 앞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결국 이제 좌천까지 됐고 했었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지 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정치색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어찌됐건 본인이 검사로서 특히나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권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본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문재인 정부에게 무조건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도 윤석열 후보자는 여권에서도 두려워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거죠. 단골검사 이런 표현이 따라붙는데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단골이라는 거죠. 어떤 말 그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 윤석열 지검장의 칼날이 현재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정부 여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칼날이 그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인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의지인지를 제발 좀 이 생각이 짧은 자유한국당에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를 그들 스스로 내면에서 잘 좀
돌이켜 보기를. 도둑이 재발저리는 꼴 아닌가 이런 것을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 이런 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요. 국민 여론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국민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잘했다 50, 잘못했다 36%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조사 결과가 절반이 긍정한다는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온라인 SNS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기대를 신임 총장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것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이토록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하고 있는지 그의 기대를 하고 또 호응하고 있는지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지금 청문회 때 깎아내리겠다고 어떻게든 떨어뜨려 보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를 악물고 단단히 벼르고 있을 듯한데요. 어떻게든 물어뜯어서 이제 좌절시켜 보겠다고. 그리고 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걸 핑계로 겸사겸사 국회에 들어올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나경원 국회에 돌아오려는 구실을 찾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우연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우를 해서 한참 동안 얘기 나눴다. 국회 입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몇 가지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을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일종의 딜인가요?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는 좀 곤란해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법안일까? 대체 뭘까? 뭘 주고 뭘 얻어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들어와서도 또 난리를 피울 텐데 고지고대로 안 해줄 거잖아요. 분명히 들어와서도 또 분명히 모조리 다 반대한다 그러고 못하게 막고 이럴 거면서 자기가 추진하는 법안은 통과시켜달라는 심부는 대체 뭔지 또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저번에 그 경제청문회 하면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온전히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초조한 상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와는 별개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좀 불편한 기색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듯한데요. 물밑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이런저런 딜을 하려고 하는 듯한데요. 이러던 차에 지금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 이제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겸사겸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들어와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며 국회에 돌아와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해야 윤 후보자가 그걸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거지. 국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소리 질러봐야 윤 후보자가 답변을 하겠냐. 정당한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냐. 이제 국회로 돌아올 때가 됐다. 안 오면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정당한 절차가 다 국회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하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팽겨치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밖으로만 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은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욕먹을 게 부담스러우니 이것저것 명분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참에 윤석열 청문회로 옳다구나. 요걸 윤석열 총장 후보를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국회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참, 글쎄,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뭐 국회가 당신들 놀이터냐, 수업에는 불참하고 급식과 소풍에는 참가하겠다는 학생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러 그 중요한 추경 예산임에 이것저것 다 내팽겨치고 있다가 자기들 이제 필요한 게 생기니까 금세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참 이기적인 태도가, 당연히 이제 곱게 보일 수가 없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토록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들어와서 일을 하기 바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그래도 어찌됐건 낫겠죠. 표창원 의원도 어찌됐건 들어와서 일하길 바란다. 표준 유권자들께 최소한 보답은 해야죠. 잘못된 방향일까 우려는 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서주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의 입장이 왜 이렇게 매일 바뀌는 걸까요? 정권 눈치 안 보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국회 정상화는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무다라고 강조하며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즉시 국회 정상화를 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내 말이, 저 진짜 발칙한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회 정상화를 왜 그걸 가지고 딜을 하냐고.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정상화 안 해줄 거야. 이런 협박을 왜 하는 거죠? 대체 아니 이런 협박이 통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국회를 여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잖아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뭐 1대1로 만나달라는 둥, 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둥,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둥, 온갖 조건을 다 달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이 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더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또 명분 찾으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얼른 국회로 복귀하셔서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다른 일들부터 산적해 있는 과제들, 추경이나 법안들 통과하는 것부터 제발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 어금 약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신교 원로들이 어제 기독교회관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의 막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이거 거의 사이비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한기총 시국선언문은 성령님이 썼다라며 네?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또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면 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의 이 신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우선 개신교 원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전 목사에게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신념을 위해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신교 원로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교회와 교회 기구를 이용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개신교 원로들이 비판을 한 이 날에도 전 목사는 한기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한기총이 지금 경기 광주시 곤지암
실촌 수양관에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이는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발칙한 뉴스에서 그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바로 알자인데 절대 성경을 바로 알자가 아닌 다른 것이다 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뭐 19일 오늘까지 이게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라고 해요. 특히나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는 주제가 그렇지만 강연 대부분이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밝혀왔던 그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주장과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정치 집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개신교 원로 31명이 전 목사를 반복음적, 반성경적이라며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한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지난 17일 한기총이 주최한 세미나 첫날 강연에서 전 목사는 저는 지난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저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여러 동역자하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끝났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목사는 자신이 정치 활동에 나선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 목사는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때 가서 통곡하고 땅을 치고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냐?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거지요. 라며 자기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미래를 예견해서 보는 이 선지자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예수 탄생 이전인 구약 시대에 신의 목소리를 인간에게 전하던 예언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본인이 그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그 개신교 원로들이 어제 호소문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양 나서서 정치적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행태가 그것입니다. 소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의 최근의 정치 야욕적 망발은 한국 기독교회를 오로지 수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낡은 극단적인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기독교회와 교회 연합 기구를 구태연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 목사의 이런 성령 하나님 거론하고 뭐 선지자를 지칭하고 이런 좀 도를 넘은 발언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목사는 자신이 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그 시국선언문을 성령 하나님이 썼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죠. 제가 발표한 이 시국선언문에 대해 조갑재 선생은 독립선언문 이후로 가장 잘된 문장이라 미치겠다. 독립선언문 이후로 가장 잘된 문장이라고 했다며. 조갑재 선생이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17일 오늘 청와대 단식 캠프에 어떤 장로님이 와서 이게 한자도 한획도 뺄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그랬다며. 많은 분이 나에게 전화해서 이거 정광훈 너 실력으로는 절대 못 썼을 건데 누구에게 용역을 맡겼냐? 그래 내가 썼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러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우리 교회 사무원에게 전화해서 지금부터 워드해 라고 해서 줄줄줄 말하면 그대로 받아쳤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걸 누가 썼냐고 자꾸 물으시면 성령님이 썼습니다. 성령님이 쓴 거예요. 너무 완벽한 문장이라서 이건 뭐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막 전화를 해서 그 밑에 사람에게 받아 적어 라고 하고 줄줄줄줄 나와서 그게 바로 시국선언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국선언문이 그렇게 훌륭한 문장이라고 누가 그렇게 전혀. 제가 또 정치 외교학과 국문학을 복수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글의 일부만 봐도 대체 어디가 그렇게 완벽하고 어디가 훌륭한 문장이었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훌륭한 이 문장은 성령 하나님이 썼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무신론자고 뭐 개신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뭐 성령님이 쓴 거다 이런 류의 표현은 실제로 이제 개신교를 믿는 이 개신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지금 뭐 성령 하나님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성경 수준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전 목사를 비롯해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은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믿는다 그래요. 축자 영감설이 성경은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이로 인해서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자기가 받았었고 한자도 한 획도 뺄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이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더해진 시국선언문이라는 건 이건 그 적어도 이 정광훈 목사를 하늘처럼 모시는 이 신도들에게는 정말 이건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 하느님이 들려주신 걸 자기가 그대로 받았어. 그대로 이제 불렀고 그걸 받아 쓴 거고 한자도 한 획도 뺄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 참가자들은 연신 아멘 아멘 외치면서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기총에서 지금 전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전 목사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개신교 원로들이 이렇게 단체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 개신교의 원로들이 비판 기자회견을 직접 하고 나섰고 이에 앞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탈퇴 직전 조치인 행정보류를 결의하기도 했고요. 또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이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광훈 목사에게 한기총을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이용하지 말고 6월까지 대표회장직을 사퇴하라 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이렇게 수세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 목사는 전혀 지금 아랑곳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자기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기독교계는 첫날은 혼란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동의한다며. 네. 기독교계가. 네. 그러면서 17일 오늘도 청와대 단식 캠프에 지역별로 통합 측 목사님들이 다 때를 지어 오셔서 청주 지역 목사님들, 인천 지역 목사님들 전국의 9개 도시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지 격려를 하기 위해 오겠다고 이제 불 붙었다라고 하며 글쎄 비판의 목소리가 불에 붙은 것 같은데 진짜 이분은 어디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는 다 귀를 닫아 걸고 자기의 정치 행보를 끊임없이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은 전 목사가 이렇게 자기를 선지자로 사칭하고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무슨 성령의 목소리, 하느님의 뜻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일단 전체 신자들은 그래도 이성이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영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좀 헛소리 하는구나 하겠지만 일부 정말 광신하고 있는 정말 맹신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종교적 권위를 빌린 상태에서 거기서 청와대로 가서 몰아내라 끌어내라고 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진짜 그걸 정말 진심으로 믿고 정말 테러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거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루려고 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가짜뉴스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전파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개신교 원로들이 지금 이런 전광훈 목사의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같이 정말 유례가 없이 목소리를 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입니다.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선동을 방치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막말하고는구나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일개 개인 목사 뭐 사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건 수많은 광신도를 수많은 정말 신도를 어찌됐건 거느리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들을 어쨌건 거느리고 있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다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셔서요. 그죠? 네, 아무튼 도대체 언제까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막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